안녕하세요. 오늘은 호주 영주권을 준비하면서 꼭 필요했던 IELTS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 영어 실력이 엄청 높거나 유창하게 영어를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독학을 하면서 활용했던 사이트나 공부 방법에 대해서 공유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작년이랑 올해에 걸쳐서 IELTS를 한 4번 정도 봤고요. 독학을 했고 인터넷에 있는 자료랑 AI를 최대한 활용해서 공부하려고 했었어요. 일단 IELTS를 보기 전에 제 영어 실력을 설명드리자면 학원이나 과외를 받은 적은 없었고 호주로 넘어와서 해외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의사소통 정도는 가능했지만 문법이 많이 약한 편이었어요. 문법을 따로 공부할 시간은 없었고 공부하면서 그때그때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 때 챗GPT나 AI를 활용해서 그때그때 공부하려고 노력했어요. 먼저 리딩부터 말씀드릴게요. 리딩은 제가 가장 큰 점수 상승을 경험했던 과목인데요. IELTS를 처음 공부하게 되면 IELTS 리딩 지문에 압도를 당해요. 왜냐면 굉장히 지문이 길고 어려운 단어도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읽으려고 하면 시간이 무조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한 방법은 지문을 다 읽지 않고 문제를 먼저 보고 지문을 찾는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문제를 다 푼 뒤에는 틀린 문제들의 답이 지문 어디에 있었는지를 꼭 체크하는 연습을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첫 시험을 제외하고는 다 컴퓨터로 IELTS를 봤는데요. 처음에는 리딩 지문을 컴퓨터로 읽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페이퍼를 선택했는데 결과적으로 컴퓨터 IELTS가 훨씬 더 편해요. 컴퓨터 화면을 보는데 조금만 익숙해지면 답을 찾기도 훨씬 편하고 체크하고 OMR 카드에 옮겨 적을 필요도 없다 보니까 훨씬 더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리딩 공부할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사이트가 잉노베이트라는 사이트인데 로그인이나 결제가 필요 없이 그냥 캠브리지 문제집을 그대로 실전 모의고사처럼 풀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계속해서 실전처럼 푸는 연습을 했습니다. 실제 IELTS 시험과 100% 화면이 똑같진 않은데 그래도 실전 감각을 익히기에는 충분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사이트로 들어가 보면 위에 IELTS의 IELTS 테스트가 있고 Reading, Listening, Writing, Speaking 이렇게 파트별로 들어가서 풀어볼 수가 있어요. 리딩으로 들어가 볼게요. 리딩에서 보면 캠브리지 20부터 역순으로 다 풀어볼 수가 있고 풀 테스트도 있고 문제별로 나누어서 풀어볼 수도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들어가 보면 왼쪽에는 지문이 있고 오른쪽에는 문제가 있어서 바로 확인하면서 비교하면서 풀어볼 수가 있어요. 하이라이트도 가능하고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지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바로바로 지문에서 확인하면서 비교하면서 푸는 연습을 했고 빈칸 같은 경우는 지문에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오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나하나 해석하진 않았고 문제의 답이 어디 있는지 찾는 연습을 위주로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시간도 훨씬 많이 절약되고 리딩 성적도 많이 오르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기보다는 풀었던 문제를 반복해서 풀면서 지문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했어요. 리스닝은 개인적으로 가장 점수를 올리기 쉬운 과목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수능을 보면서 영어 듣기 평가에 익숙하기도 하고 패턴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금방 쉽게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저는 리딩과 똑같은 사이트에서 실전 모의고사처럼 계속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했고요. 정말 가장 중요한 팁은 문제를 무조건 먼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파트 1이랑 파트 4는 빈칸을 채우는 거예요. 그럼 그 빈칸 앞뒤에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하고 그걸 중점적으로 듣다 보면은 답이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제가 어려웠던 거는 파트 3가 제일 어려웠는데 2명이나 3명의 대화를 듣고 답을 풀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이것도 무조건 문제를 먼저 읽고 그리고 문제가 리스닝에서 들렸는데 그 똑같은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답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무조건 꼬거든요. 꼬아놓은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금방 점수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리스닝은 따로 오답노트를 정리하진 않았고요. 틀린 문제는 그냥 다시 들어보면서 모르는 단어를 체크하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계속 영어로 된 드라마나 팟캐스트를 들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대망의 라이팅은 제가 정말 가장 공부하기 힘들었던 과목인데요. 아마 모든 분들이 독학하기 가장 힘든 과목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라이팅은 태스크 1이랑 태스크 2로 나누어져 있는데 태스크 2의 점수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태스크 2를 중점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태스크 2는 250자 이상의 에세이를 써야 하는데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30분, 40분 안에 써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바로 쓰기보다는 모범 답안을 많이 읽는 연습을 했어요.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좀 내 수준에 맞는 쉬운 에세이 답변을 찾아서 문장별로 해석을 하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에세이를 많이 읽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직접 글을 써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모범 답안을 보니까 대부분의 글이 15문장 정도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15문장 정도를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정말 엉망진창인 에세이를 썼어요. 에세이는 어떻게 완성을 했는데 사용하는 문장이 너무 단순한 거예요. 문법이 굉장히 약하다 보니까 복잡한 문장을 쓰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방법이라서 모두한테 적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챗 GPT한테 장문 연습을 해달라고 하고 7.0 이상으로 첨삭을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똑같은 문장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콜로케이션이 굉장히 약했거든요. result 다음에 in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거나 environment 전에 the가 무조건 붙어야 된다거나, 이런 기본적인 문법이 많이 부족해서 자잘한 실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문장별로, 그리고 에세이에 많이 쓰이는 문장을 위주로 알려달라고 한 다음에 그거를 조금씩 변형해서 써보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저는 이렇게 한글로 먼저 고득점 문장을 받아서 제가 영어로 장문하는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첨삭을 통해서 어려운 단어나 자주 틀리는 콜로케이션을 정리했고, 또 고득점 문장은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도 공부했어요. 이렇게 한글로 고득점 문장을 받아서 영어로 장문하는 연습. 그럼 챗GPT가 제가 틀린 게 무엇인지, 그리고 자주 틀리는 단어, 그리고 고득점을 받으려면 어떤 단어를 쓰면 좋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제가 따로 노트로 정리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틈날 때마다 문장 장문 연습을 챗GPT랑 같이 했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전체 에세이를 작성해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태스크 1도 처음에는 에세이 구조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장문 연습을 하는 식으로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라이팅은 최종으로 7.0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꿀팁이 하나 있는데, 챗 GPT로만 첨삭을 받다 보면은 정확한지가 조금 의심이 되잖아요. 해커스의 라이팅 게시판에 제 글을 올리면은 첨삭을 해줘요. 3일에서 4일 정도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무료 서비스니까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간 날 때마다 제 글을 그 라이팅 게시판에 올려서 첨삭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챗 GPT가 준 점수보다는 IELTS 시험장에서 직접 받은 점수가 더 높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스피킹입니다. 스피킹은 사실 제 최종 점수가 6.5점이에요. 그래서 고득점을 위한 팁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6.5까지 달성할 수 있었던 공부 방법을 설명드리자면, 목 테스트를 계속 보면서 저만의 답변을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왜냐면 스피킹을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게, 알츠브로에서 기출이 많이 된다 해서 알츠브로의 문제들을 많이 봤는데 막상 보러 갔을 때는 한 번도 기출에서 나오지는 않았어요. 모호한 질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모범 답안을 일일이 외우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려운 단어를 막 열심히 쓴 시험보다 그냥 편안하게 최대한 대화를 하듯이 봤던 시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어요. 어디 사냐고 물어보면은 아파트먼트에 살아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2bedroom 아파트에 사는데 주변에는 뭐가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한두 문장이라도 더 말하려고 노력했고, 최대한 적극적인 태도로 면접에 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첫 시험은 오버롤이 6.0이었고 마지막은 오버롤 7.5를 받았습니다. 오버롤 7.5점으로 졸업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호주에 살다 보니까 공부할 수 있는 책을 구하기도 조금 어렵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했어요. 제가 활용했던 사이트나 책은 아래에 따로 정리를 해둘 테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용했던 공부 방법들과 사이트들이 IELTS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모두가 원하시는 IELTS 점수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